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시시각각의 본편 방송 시간을 목요일 밤으로 특집 편성해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기 대선에서 충청의 정치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 후보와 정당의 정책을 검증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최근 충남도가 국가 정책 방향과 지역 목표 정책을 발굴해 각 정당의 공약화를 요청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와 석탄화력 특별법 등의 현안 과제를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대전 CBS 김정남 기자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충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임가혜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이희성 교수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연구원 안정화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충청의 아들을 자처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충청 대망론도 타격을 입었죠. 먼저 윤석열 정부의 성적표부터 지역 공약과 관련된 성적표부터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지난 정부의 충남 공약 얼마나 좀 이행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각 패널 분들께서 짧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김 기자께서. 네. 충청의 아들을 자처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충청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은 파면 전부터 이 충청 공약 상당수가 삐걱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해 관문에 공항을 건설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습니다. 이 서산 공항을 말하는 건데요. 실상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립의치학연구원을 천안에 설립하겠다 이런 공약도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전국 공모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그 공약과 현실이 맞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기대감이 있었던 만큼 상실감도 더 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가 충족시키지 못했군요. 기대를. 네. 공약이 정말 공약으로 끝나버리는 빈 약속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성격표였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임가혜 사무처장께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공약 이행률을 두고 본다면은 윤석열 정부 말씀하신 것처럼 낙제점입니다. 또 작년에 도의회에서도 또 김태흠 지사나 같은 당의 의원들조차도 실제로 실현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었을 정도로 사실 많은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는데요. 사실 저는 근데 이 공약 이행 여부를 따지기 전에 애초에 공약 진정성이랑 타당성에서부터 사실은 낙제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반대에 부딪혀서 또 사업 타당성이 없어서 좌초되고 지연되고 또 실제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충청에 짓겠다고 했으나 이게 공모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또 지역에 공공기관들 이전하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지지부진하고 진척이 없는 사업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사업 실현 가능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혹은 이해관계자들이나 또 사회적인 어떤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그냥 혹은 실현 의지가 없는데 단순히 표를 위해서 공약을 남발하고 다닌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 애초부터 실현 가능성도 없고 진정성 없는 그런 공약들을 표를 얻기 위해서 내놓은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떤 평가 내려주시겠습니까? 지난 대선은 이제 초박빙 선거였고 이제 결과도 이제 0.73%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러니까 준비가 좀 덜 된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어떤 공약들을 꼼꼼히 점검하거나 체크할 수 있는 지역 유권자들의 어떤 시각이라든가 그런 판단도 조금 없었지 않나.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말 그대로 이제 빌공짜의 공약이 돼버렸고 희망 고문으로 끝나버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는 또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연구위원님께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예, 성적표를 받자면 당연히 낙제점이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낙제점이 나온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유를 찾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말씀하신 것부터 이제 준비부터 실행까지 아무런 고민들이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고민이 없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대선 조기 대선은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충청에 관련돼서 충청의 대표 주자라고 할 만한 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주요 어떤 현안을 주요 공약에 반영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충남도가 이런 공약화를 제안했죠. 핵심 현안을 좀 어떤 정당들에게 어떤 현안들을 좀 얘기했었나요? 우리 김정남 기자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 고스란히
이제 이 공약화를 위한 다음 정부의 과제로서 좀 건의되는 상황입니다. 그 충남도가 발굴한 과제들을 좀 보면요. 공공기관 2차 이전, 그리고 서산공항의 조기 건설,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설립, 충청 내륙철도 건설과 서해선 KTX 조기 개통 등 이 상당 부분이 윤석열 정부 공약과 닮아 있습니다. 그 충남도는 지역 과제와 별도로 13건의 이 국가 과제로서 또 건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이 석탄 화력 발전 폐지 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이 예비 타당성 조사 이 제도 개선을 제안을 했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서산공항이 아까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에서 주력하는 여러 현안들이 이 수익성, 경제성을 기준으로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지역의 특성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제안도 건의로서 들어갔습니다. 지금 김정남 기자께서 이제 충남의 공약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번 조기 대선 시국에서 좀 쟁점화가 필요한 충남의 주요 아젠다를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가 균형 발전과도 연관이 깊은 충남의 현안,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그리고 서산국제공항 건설 사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전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우리 천안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죠. 국회 토론회에서 제가 약속드리고 또 제 공약집에 딱 넣어놨습니다. 본인들께 말씀드린 이 충남 공약이 실질적으로 잘 이행돼서 충남이 미래 서해안 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네, 영상 보신 것처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역대 정부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김정남 기자, 네, 이거 한번 짚어주시죠. 윤석열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도 다 공통으로 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공약을 약속했죠. 네, 이 철도가 반복해서 공약으로 등장을 한다는 건 그만큼 이 충남의 철도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충남 내륙을 종단하는 이 철도와 고속도로는 최근 개통을 했는데요. 이 다른 지역과 이렇게 횡단으로 연결되는 철도는 여전히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그 충남도가 공약으로 이제 제시한 그 충청 내륙 철도 같은 경우에 서해를 출발해서 서산공항, 내포, 내륙으로 이어지는 이런 노선인데요. 이 횡단의 노선인데요. 이게 더 나아가서 아예 동해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 바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모두 공약으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서해안에서 시작된 철도가 충청 내륙, 경북 거쳐서 동해안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게 길이가 330km에 달합니다. 이 동해안까지 연결이 되는 데다가 이 기존에 이제 충족되지 못했던 이제 철도 연결망이 더 이제 좋아질 거라고 이제 기대가 컸지만 이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좀 추진력을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이제 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엔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 차기 정부에서는 추진이 돼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은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여러 지역, 여러 광역 자치단체가 걸려 있지만 충남의 경우에는 철도 인프라가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특히 15개 시군 가운데서 뭐 철도가 아예 없는 시군이 6군데가 되니까
얼마나 이게 좀 열악한, 얼마나 좀 중요한 사업인지 좀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 충남 쪽이 사실은 뭐 철도라든지 다른 교통에 있어서 뭐 오지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과를 하는 지역들이 많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남 특히 이제 자체는 이제 동과 서가 굉장히 많이 이제 지리적으로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 뭐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지 뭐 향후에 이제 산업들의 역할들을 살펴봤었을 때 동과 서를 연결할 수 있는 필요는 반드시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충남도 자체의 기반이 되는, 말 그대로 SOC는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짊어지고 살 수는 없지만 기본으로 바닥에 있어야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 자체가 없다는 게 사실은 충남 입장에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조금 뭐 열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가 이제 건설이 되면 충남 서부 지역, 뭐 서산부터 경북 울진까지 한 6시간 걸리던 거리가 한 2시간 안팎으로 줄어드니까 엄청나게 물류 혁명이잖아요. 혁명이고 여러 가지 뭐 공업 지역, 충남 서해안, 서산, 당진 이런 공업 지역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국가 균형 발전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이니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당위성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충분히 확보가 돼 있죠. 그런 이제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 자꾸 발목이 잡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그 철도망이라는 것이 이제 정축으로 연결이 쭉 됐죠. 지금 말씀하신 이제 횡축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허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충남과 이제 경북 쪽이 필요하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 물류 중심의 산업철도가 왜 이렇게 정축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었냐. 우리가 이제 그 경제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어떤 그 형태가 대부분 이제 대무역 의존도가 높은 그런 형태로 봤기 때문에 해양에서 이제 물류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네 국내에 이렇게 퍼지거나 어떤 생산된 것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종축에 대한 필요성이 컸던 거죠. 이게 또 이제 경제적 효과도 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였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일찍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양 중심의 그런 어떤 무역 의존도가 아니라 이제는 대륙 중심의, 특히 이제 중국의 어떤 경제적 파트너로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경제성만 따질 게 아니라 향후 10년과 15년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SOC 사업으로서의 어떤 명분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정을 좀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당장 어떤 경제성보다는 비전, 앞에 그 사업이 필요한 목표 이런 것까지 생각해둬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정화 연구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중부권이라고 그러니까 뭐 국가를 동서로 이제 횡단하는 철도가 되는데요. 사실 충남 입장에서도 사실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충남 쪽에서 보면은 충남에서 가장 이제 뭐 급하게 이제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가장 인구가 많고 중요한 지역이라고 저희들이 여길 수 있는 게 뭐 천안, 아산이 있을 거고요. 두 개 시를 합쳐도 인구가 100만 정도가 되고 전체 충남의 거의 절반 정도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는 게 이제 당진이나 이제 서산 쪽인데 사실 당진, 서산, 천안, 아산을 연결하는 충청권 내에서의 광역 기능을 할 수 있는 철도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이 철도를 우선 연결을 시키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국가적으로는 동서축을 더 연결을 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뭐 산업의 비전이라든지 장기로 갈 수 있는 뭔가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동서 횡단 철도 같은 경우에는 충남의 입장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역할에 덧붙여서 앞으로의 충남 내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나 이제 물류 쪽은 사실은 서산 당진으로 해서 위쪽에 이제 산업철도들이 좀 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여객을 위한 철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위해서라도 이 철도 자체가 이제 뭐 충청권 내륙철도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철도가 동서로 반드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지금 4차 국도 철도망 구축 계획에 보면은 여기에도 이제 추가 검토 사업으로 이게 명시가 돼 있어요. 추가 검토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처지는 사업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당위성과 필요성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뛰어들어 보면 굉장히 순위가 밀리는. 근데 그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경제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횡단 철도를 하다 보면 뭐 산맥을 한 2개를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막대하게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 대비 실질적인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없다라는 건데 이거는 그래서 자꾸 계산기나 이 주판을 두들 게 아니라 정치적인 해결점, 정치적으로 뭔가 모색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달빛철도도 있고 가덕도 신공항도 있고.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 충청권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교수님 말씀처럼 뭐 지난 2024년 1월 네. 대구 광주 있는 달빛철도 예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특별법 통과됐거든요. 근데 중부권 동서업 횡단철도도 7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아예 면제해주자 이런 어떤 비전이 있으니까 국가 균형 발전에 관련된 비전이 있으니까 면제해주자는 특별법이 발의됐는데 이게 친척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다고 좀 봐야 될까요? 물론 지역별로 차별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지역을 뭐 비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충청권의 어떤 정치적 역량 또는 뭐 이런 것에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래서 이제 역차별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영원함에 대한 우리 충청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 시즌만 되면 항상 충청권을 캐스팅 보트다. 그리고 이제 충청 대망론을 얘기하지만 그걸 견인할 수 있는 인물도 없고 전체적인 구도도 없잖아요. 항상 영원함이라는 양 구도 속에서 충청은 그 중간에 어떤 캐스팅 보트, 쉽게 말하면 역할론이라는 매개 역할만 했다는 거죠. 결국은 정치적 해결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역에서 이런 정치 역량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인물들이 좀 발굴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특별법을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결국은 특별법이 통과되는 거 어디입니까? 국회 아니겠어요? 예. 우리 안정화 연구님께 좀 추가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철도를 연구하시는 전문 학자시니까요. 예. 이게 좀 큰 사업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 중요한 사업인데 아까 우리 이희성 교수님 말씀처럼 국가적 어떤 비전을 생각해서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물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 실제로 성사되기까지 좀 어떤 고민이 더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사실은 최근에는 이제 철도 사업들이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돈만 보는 이제 시각에서 살펴보면은 이게 경제성이라고 하는 문턱을 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경제성이라는 게 저희들이 뭐 지금 현재는 돈으로 계량할 수 있는 것들만 저희들이 편익이라고 해서 효과로 판단을 하는데 그 외적인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다른 뭐 정치적이라든지 사회적이라든지 뭐 문화 외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뭔가를 받아들여 가지고 제도 속으로 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다양하니까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하나로 묶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뭐 예비 타당성이란 이런 제도들을 통과하기가 더 어렵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충청권 내륙철도라든지 아니면 동서 철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충청권 입장에서는 모든 노선을 원하는 노선을 다 그리지 말고 어느 정도 하나로 통일을 좀 시켜가지고 원하시는 하나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뭐 정치권에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거는 정말 돈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미래 비전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충남이 할 수 있는 뭔가를 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다양한 공약을 어떤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집중과 선택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예.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충남 공약 아까 우리 김정남 기자께서 정리해 주셨지만 서산공항, 서산 민간공항 건설도 들어가 있었는데 김정남 기자께서 다시 한번 국토교통부 타당성 조사부터 현재까지 한번 면역을 짚어주시죠. 네, 그 서산공항에 대한 이 사전 타당성 조사가 처음 이뤄진 건 2017년이지만 사실은 이게 199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입니다. 당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서산 공군부대 창설식에서 이 민항기 취항을 거론을 했는데 IMF가 이어지면서 이제 그 실현이 되지는 못했고 2017년에 이르게 됐습니다. 2017년에 추진됐던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는 이 경제성과 사업성이 충분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이제 산출됐던 총 사업비는 509억 원이었고요. 그런데 이후에 2021년에 예타 대상 사업에 이름을 올린 뒤에 이제 이 인건비와 자재비가 상승하는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이 사업비가 758억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도는 이제 사업계 변경 요청을 통해서 사업비를 532억 원으로 낮췄지만 결국 예타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 2023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0.81이 나왔거든요. 이게 1이 기준점입니다. 1에 미치지 못했고 종합평가도 기준점인 0.5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도 이게 지금 이제 지방 공항들이 적자 운영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이제 내놓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제 충남도가 예타 탈락 이후에 좀 이제 그 서산에 있는 기존 이제 공군 활주로를 이제 활용을 하면서 또 재기획 연구 용역을 해서 이제 500억 이제 미만, 그러니까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금액 이하인 484억 원으로 이제 좀 조정을 해서 예타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이제 좀 이따 할 건데 500억 미만으로 낮춰서 사업의 성격이 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볼 건데 일단 안종화 연구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서산공항이 건설되면 우리 방금 전에 나눴던 동서횡단철도와의 어떤 연계성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충분히 이제 기대를 할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는 건데 이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같은 경우에 충남만 놓고 봤었을 때는 서산 당진을 지나면서 원래는 물류를 위한 화물철도로 되어 있는 단선, 그러니까 이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한 노선이 있는데 양쪽으로 쓴다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항하고 물리적으로 연계는 할 수 있으나 이제 활용성 측면에서는 사실은 여객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청 내륙철도라고 하는 이제 저희가 이제 내포 신도시를 지나면서 내포 신도시 바로 옆에 이제 서산공항이 자리를 하게 되니까요. 요 충청 내륙철도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천안이라든지 천안으로 연결되면 뭐 저희들이 뭐 경부선 그 외 모든 철도를 저희들이 다 연계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서산공항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충청 내륙철도라는 게 충청 홍성과 대전을 잇는 맞습니다. 철도인 거죠? 대전으로 연결을 이제 대전 신탄진 쪽으로 가기는 가는데 이제 우선은 이제 장항선 쪽으로 붙여가지고 천안 쪽으로 가다가 천안에서 이제 경부선을 지나면서 이렇게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동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중부권 내륙철도는 어떻게 보시면은 충남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북쪽으로 해서 동서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충청 내륙철도는 말 그대로 충청의 중간, 충남의 중간을 지나면서 약간은 이제 대전 쪽으로 어느 정도 치우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충남도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사실은 대전이 뭐 과거에는 뭐 충남이었고 뭐 세종도 사실은 뭐 그쪽 부근이니까 충남 쪽이라고 하실 수는 있으나 사실은 이제 이쪽은 어느 정도는 이제 충청 북도 쪽으로 오히려 더 이제 생활권이 치우치기 때문에 충남도를 생각한다면은 중간쯤이나 아니면 북쪽을 염두에 둬서 이제 천안이나 아산 쪽으로 연결해서 수도권으로 갈 수 있는 요 축을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이 축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은 동서로 가는 노선들은 저희는 향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서산공항이 500억 이상 아까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어서 예타의 대상이었고 그런데 사업성이 이제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타에서 탈락이 되면서 좀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서산공항이 건설되면 방금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철도와의 어떤 연계성으로 좀 편익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은 아쉬운 점을 얘기했고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아까 500억 미만으로 사업을 조정을 해서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2028년으로 개항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목표는 맞추겠으나 지금 어떤 대중국 관문이라는 어떤 중국과의 어떤 연계성, 중국과의 운항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계획은 국내 제주도 울릉도를 비롯한 4개 선만 지금 운영하기로 하는 이렇게 지금 변형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취지에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오늘 오전에 충남도청에서 이 서산 지역의 주민들이랑 시민사회 단체들 그리고 환경단체들이 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에게 서산공항 추진 철회 약속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철회요?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자리에 나오면서 와, 이 지역 수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라도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을 좀 얘기를 하는 것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이 워낙에 척박하고 여러 가지 자원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뭐 SOC라든지 인프라들이 좀 확충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사실은 이 예타 탈락
이 조금 더 이런 커다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좀 무분별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또 숙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사실 시민사회에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 공항은 그 다양한 물론 입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충족해야 되고 그리고 또 물론 지역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기는 하지만 이게 뭐 그냥 단순히 경제성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어쨌든 요 수요가 그래도 있고 지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단지 이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남에만 공항이 없다라는 것은 실은 이거는 지역 정서를 자극하는 정치적인 구호이지 이것 자체가 명분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충남이랑 뭐 주변 지역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안 같은 경우야 워낙에 이제 그 청주공항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고요. 그리고 대전이나 세종 같은 경우도 사실 충남에 새로운 공항이 서산에 생긴다고 하더라도 청주의 수요처라고 사실상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서남부 쪽의 보령이나 서천 같은 경우는 군산공항을 주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럼 이제 남는 곳이 뭐 서북부 쪽 아산, 당진 뭐 이렇게 될 텐데요. 사실 지금 그 서해선이 뚫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포공항이라든지 인천공항과의 접근성도 더욱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뭐 이 충남에 있는 다른 지역들이 이 수요로 이곳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사실은 타당성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아까 기자님께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전국에 있는 15개 공항 중에 11개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단지 정말 이게 진짜 지역 균형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충남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충남에 신규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또 뭐 저희는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 세계적으로도 뭐 신규 공항도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단거리 노선도 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뭐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에 좀 역행하기도 한다 이런 입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서로 토론하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 같고요. 서산공항이 또 연역이 있고 역사가 있는 건설 사업이기 때문에 그 건설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의 주장도 면밀하게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다시 말씀을 좀 질문을 이어보면 서산공항이 500억 미만으로 낮춰서 애초에 어떤 대중국 관문이라고 하는 중국과의 어떤 활발한 이 교류를 필요하는 그런 취지가 국내 제주도나 울릉도 이렇게 4개선만 되게 제한되게 운항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취지가 퇴색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좀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참 반대하는 주민들 의견이나 시민사회단체 말씀을 하셨는데 공항이 생기면 소음이라든가 고도 제한 등의 주민 피해는 당연히 있죠. 다만 이제 신공항하고 좀 여긴 다르게 기존 공공기지라는 기존 공공기지를 좀 활용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그러한 어떤 주민 피해는 좀 다른 지역하고 좀 상황이 다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환황해권 경제 거점 공항으로서의 당위성 그리고 2017년도에 그 타당성 조사했을 때도 타당성이 있다. 509억 원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당위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서산공항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어떤 경제 파트너가 이제 대중국 무역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그건 이제 산업적 측면이 아니라 인적 교류도 활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꼭 필요한 지역의 수건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지난번에 자초되는 데 있어서 그 건설비가 올라갔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청주공항 그러니까 충청북도하고의 어떤 갈등이 상당히 컸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청주공항이 서산공항이 생기면 20-30% 정도의 이용률이 떨어진다. 뭐 이런 발표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지역 간의 갈등과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좀 컸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다른 쪽으로는 또 뭐 충청권 메가시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잘 조율이 되는 상태에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다음 이제 이번 조기 대선에서의 어떤 지역 공약으로서의 이것들이 채택이 되고 또 그것들이 추진 동력을 얻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 기자께 좀 질문하고 싶은데 이제 그 사업이 500억 미만으로 낮춰지면서 조정되고 어떤 그 공항의 기능이 대중국 관련된 관문에서 약간 국내 섬들만 이렇게 오가는 거에 대해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에서 충남도는 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요?
사실은 이게 오랫동안 좀 진전이 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이제 이 자체 어떤 사업으로서라도 좀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담겨 있지만 이번에 동시에 이제 그 공약화를 위한 어떤 그 건의 안에도 똑같이 좀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이제 관심, 국가적인 어떤 이제 좀 책임을 이제 바라는 부분도 여전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산 같은 경우에 그 군 비행장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으로서 이제 이용이 되면서 아까 이제 소음 문제가 나왔지만 그것 때문에 또 시민들이 오랫동안 이제 좀 고통을 받는 부분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반사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어떤 배려의 차원에서 어떤 좀 공항으로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목소리도 지역 내에서는 또 부분적으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좀 추진을 해서 이제 좀 매듭을 짓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도에서는 지금 좀 더 강하게 담겨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쭉 좀 관통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지역의 여러 사업들이 예타를 이제 받게 되면은 통과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좀 공통적인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는 좀 자구책인 거죠. 예타를 거쳐서는 그러니까 그게 원칙이지만 거쳐서는 할 수가 없으니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원래 이제 목표했던 것보다는 좀 부족하게 되지만 좀 자체적으로라도 해보려는 자구책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라도 이렇게 하겠다. 일단 한 번에 다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으니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추가적으로 더 이제 필요한 부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을 할 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와도 원밀하게 좀 소통을 해서 서로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충남의 또 다른 현안을 좀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기후위기, 우리 모두가 다 관심이 있는 거죠. 탄소 중립 기후위기. 석탄 화력 발전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얘기를 쓸 수 있겠는데요. 이 주제도 먼저 사전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탄화력 발전 폐지 지역에 대한 특별법이 이제 사실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입법 관련된 사항이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이에 필요한 기금을 정부가 이제 마련해야 되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또 정부가 반대하거나 이러면 이 법이 통과되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루는 거고요. 충남도가 최근에 석탄화력 발전 폐지 지역 특별법 재정과 기금 조성과 관련된 내용을 또 공약을 전달하기도 했는데 우리 김 기자께서 이번 특별법 주요 내용부터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탄소 중립 전환이라는 명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석탄 화력 발전소가 그동안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먹여 살렸다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실업과 어떤 지역 사회의 피해가 뒤따르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특별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38년까지 충남에서는 태안, 당진, 보령 세 곳에서만 22기의 이 화력 발전이 폐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석탄 화력 폐지 지역을 특구로 지정을 하자. 그리고 대체 산업의 육성 체계를 마련하자. 그리고 지원 기금을 조성하자. 이렇게 주된 내용으로 해서 이 특별 법안 등이 지금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21대 때도 발의가 됐었지만 그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가 됐고요. 지금 22대 들어서도 이 특별 법안이 발의된 게 지금 현재까지 13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좀 절박함이 좀 법안에 담겨 있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당진의 어기구 의원, 그리고 보령 서천의 장동혁 의원, 그리고 서산 태안의 성일종 의원 등이 이제 그 화력 발전이 이제 있는 지역, 당면한 지역의 이제 의원들이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이제 특별 법안을 다 대표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특히 그 22대 들어서 발의된 법안 중에 그 어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등 우선 보급에 대한 내용이 이제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게 폐쇄 지역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보급 그리고 수소 산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제 포함이 돼서 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대체 산업이라고 하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좀 지역의 새로운 동력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게 하자라는 내용이 이제 포함이 돼서 이게 어떻게 좀 이어질지 좀 관심이 모이고 있고요. 그리고 근로자나 어떤 좀 직접 당사자로 여겨지는 이제 그 시민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피해 대책까지도 좀 법안 내용 안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좀 그 화력 발전으로 인한 피해는 그 단순히 이제 원래 다녔던 그 화력 발전 근로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그리고 그들을 매일 만나던 소상공인, 시민 이 온 지역 전체에 이제 퍼져 있다는 점에서 이 특별 법안을 통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내용들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 기자께서 이제 특별법에 관련된 그 당위성이라든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교수님, 네. 이게 이제 21대 방금 김 기자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21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었고, 근데 안 됐고, 근데 22대 국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법안이 나와가지고 이게 굉장히 필요한 법이다라고 하는 거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잘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난번 21 국회에서 이제 법안에 좀 맹점이 있다. 그리고 부처 간 협의가 미진하다. 뭐 이런 이유가 있었는데 핵심적으로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 범위를 좀 너무 협소하게 이 법안에 담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협력사도 이게 정규직도 있지만 또 협력사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협력사에 대한 고용자들, 특히 노동자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제 계약직도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인근의 상가, 소상공인도 물론 3차적인 어떤 그 범위에 해당되지만 그러한 부분까지도 일단은 법안에 좀 담겨야 된다라는 데 좀 큰 이견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은 신기술, 신에너지 형태, 뭐 그린 수소가 됐든 풍력이 됐든 뭐 등등에 전환하는데 새로운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한 5년 정도도 시간이 걸려요. 그럼 이 5년 동안 이분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규직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 강도가 세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한 평균 연봉이 한 9천만 원대, 그리고 계약직 같은 경우는 한 7천만 원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과연 그 보존을 해줄 수가 있느냐? 이런 강론으로 들어가지고 상당히 이게 지금 현안이 민감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면한 이러한 어떤 부분 외에도 이제 신기술과 신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예산들, 쉽게 얘기하면 뭐 R&D 예산 이런 것들입니다. 기술 개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같이 좀 담아 주어서 지역 내 그런 연구기관들이 와서 같이 지역이 새로운 어떤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산업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특별법들을 좀 원하고 있죠. 근데 정부 부처, 특히 산자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까지 특별법으로 담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난색을 표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자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지금 조기 대선이 겹치면서 이제 이 시기도 물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올해 말쯤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충청권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복잡한 그 내면의 이제 사안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우리 임가혜 처장님께서는 시민단체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 법안에 대해서 또 어떤 좀 관점을 갖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 않습니까? 2025년 올해 말부터 태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석탄화력 발전소가 이제 폐쇄가 이루어질 텐데요. 정말 지역에서는 너무나도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정말 이 국회 논턱을 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너무너무 좀 걱정을 하고 있고 지역에서도 뭐 지역 주민들 그리고 또 지역의 뭐 정치권 그리고 뭐 노동자들이나 이 시민사회들까지 다 같이 나서서 지금 이 석탄화력 발전 특별법에 대해서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은 이게 실은 뭐 전기보온에 의해서 이제 석탄 발전 폐쇄가 이야기가 되고는 있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우리 이제 방향은 뭐 유럽이나 다른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계속해서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쇄를 언젠가는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게 계획에도 반영이 됐는데 이게 당장 눈앞에 닥친 지금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법안의 뭐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까지는
어렵다, 뭐 재원 문제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도 협의가 되지 않았던 것은 진작에 준비를 하지 않았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지역이나 주민들 같은 경우는 당장에 겹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능하면은 그래도 이제까지 정말 희생당한 그 여러 가지 뭐 건강적인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들 뭐 때문에 또 희생됐었던 지역들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정말로 뭐 더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빨리 해결점을 찾을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당연히 그 석탄화력발전소에 근무하고 계신 노동자나 그 주변 분들, 가족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문제겠습니다만 또 2차적으로 그 지역에 또 소멸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령 같은 경우에 정말 큰 후폭풍을 맞았잖아요. 지역 뭐 10만 명, 인구 10만 명도 무너지면서. 아까 말씀해주셨던 보령 당진 뭐 태안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닥칠 문제고 이것이 굉장히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고 지역 소멸을 지금 걱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김 기자? 네, 태안군은 이미 소멸 고위험 지역이고요. 그리고 당진과 보령도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이게 석탄 화력 이제 폐쇄가 되기 전인데도 이미 이런 상황인데 이제 좀 주축인 산업이 이제 좀 사실상 무너진다면 좀 그 예상되는 피해는 좀 정말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대로 보령에서는 앞서 이제 그 2기의 석탄화력 폐쇄가 있었습니다. 2기가 폐쇄가 됐을 뿐인데 이제 10만 명이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 그 인구가 1,821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 지역 내 총 생산도 이제 3,380억 원이 감소를 했고요. 그 직후에 지역 소상공인 휴폐업률이 9.8%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석탄발전소 2기가 문을 닫으면서 일어난 변화인데 38년까지 22기가 폐쇄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태안에서는 32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채 10년이 안 남은 거죠. 6기가 이제 폐쇄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목전에 닥친 정말 시급한 문제인데 이게 정부나 아니면 또 국회 내에서도 좀 이견들이 나타나면서 이 특별법안이 빠르게 좀 진행이 되지 않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고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더 큰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해당 지자체뿐만 아니라 충남에서도 이 사업이 굉장히 이 지금 현안이 중요한 문제고 좀 해결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공감대가 더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교수님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진, 보령, 태안만 해도 지금 5조 5천억 정도의 지금 생산 감소가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만도 1만 6천 개가 좀 감소되고 결국은 지역 경제가 붕괴되고 또 노동자들이 고용 위기가 이제 불보듯 뻔한데 그러면 이제 어차피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됩니다.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럼 그런 부분에서 좀 충남도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린 소수 발전소입니다. 그린 소수. 그린 소수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 기술인 그 터빈 수소, 터빈까지도 지금 충남에서는 신기술로 개발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기에 어떤 대체 신재생 에너지의 중심지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이 기술을 충남도가 리딩한다면 이러한 상황에 놓여진 전국 또 다른 국가까지도 기술을 수출할 수 있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신기술과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비전을 좀 지역 내에 같이 공유하고 정부가 그러한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좀 특별법을 통해서 확실히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충남도의 차기 정부 역할까지 좀 해야 되는 일까지 좀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오늘 토론이 앞으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의 어떤 공약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차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임가희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차기 정부가 좀 어떤 노력과 정책을 좀 추진해야 이 부분을 좀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떤 좀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네, 또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이야기가 되어 왔었는데요. 이게 뭐 당연히 이제 특별법 제정되고 기금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기금 조성도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런데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이제 대안 에너지 발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 기금이 조성되거나 대책이 마련됐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러니까 발전소 폐쇄에 어떻게 이제 대응하고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어떤 것을 지원할지에 대한 고민이
지원이랑 계획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80년대 말에 그 사실 석탄 산업 그 합리화 조치 이후에 이제 폐광 지역들이 막 늘어나니까 그 강원도에 있는 폐광 지역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휴양지로 좀 육성한다라는 계획이 있었고 여기에도 역시 이제 대규모 자원들이 투입이 되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사실 강원랜드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성과가 있지는 않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성 예측 실패도 있을 것이고 뭐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혼합이 됐겠지만 인구 감소는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뭐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강원랜드라는 단일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심각한 것도 아주 큰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은 뭐 여러 환경이 다르겠지만 정말 이렇게 뭐 군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다른 산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발전 산업에 대한 집중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이 중대한 전화를 앞두고서는 여기에 그냥 단지 예산만 투입한다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좋은 사업들을 배치한다고 능사는 아닐 것 같고요. 정말 그 아까 뭐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뭐 지역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겪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것들을 반영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이야기했었던 것이 사회적 대화 테이블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법안이나 다른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고민을 하기 이전에 앞서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좀 당사자들이 광범위하게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이게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에너지 전환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사회 공동의 문제이니까 또 지금 뭐 다른 여러 가지 에너지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태안이나 보령의 대규모 이제 해상 풍력 단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의 과정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이제 공공성을 확보하고 더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한 정부에서 좀 중요하게 차기 정부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정남 기자께서 지금 이제 충남도청 출입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고민들 좀 많이 하고 실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공무원들과도 또 여러 소통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또 충남도 차원 또는 뭐 정부의 차원의 어떤 필요한 점 어떤 거라고 좀 고민하셨어요? 사실은 지금 특별 법안과 함께 지금 제안이 되는 게 이제 기금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기금이 뭐 어떻게 얼마나 이 조성을 해야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지금 명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국은 이제 돈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조성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쌓여야 또 지역에서 이제 새롭게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 시점까지도 사실은 구체화되지 않고 지금 발의된 법안들을 봐도 이제 뭐 정부의 출연금 그리고 뭐 정부 그 외에 어떤 뭐 출연금 그러니까 약간 두루뭉술하게만 돼 있지 정확하게 뭐 어떤 비용을 통해서 이 지역에 환원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아까 사무처장님이 이제 그 폐광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기금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카지노업 총 매출액의 100분의 13을 재원으로 해서 조성을 한다. 구체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충분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일단은 그 재원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우리 그 탄소 중립 기본법상에도 그 기후 대응 기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상 이 지역의 어떤 피해를 이렇게 좀 충분히 이제 좀 감안하고 가기에는 좀 충분치 않다,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역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좀 어떤 연계성이 있는 재원을 발굴을 해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안정적으로 조달을 해 나갈 것인가가 좀 과제가 될 것이고 그게 지역이 바라는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사실 제안 있으시면 짧게 한 말씀 해주시고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탈에너지 정책을 폐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카르텔로 좀 몰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정책 기조 속에서 지금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가 온 게 아닌가라고 싶고요. 뭐 물론 그 정부 부처에서는 현행 법령이나 제도를 계속 강조하면서 지금 뭐 기금을 10조까지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강론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새로운 정부에서 충남을 탄소 중립 특별도까지 갈 수 있는 특별법을 좀 만드는 그런 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제 충남의 시급한 현안 발굴과 또 강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전문가들 모셔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충남의 발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언하실 게 있으시면 한 말씀씩 이렇게 듣겠습니다. 우리 김 기자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 이번에 그 토론 주제를 듣고 준비를 하면서 계속 느꼈던 게 이거 예전에도 했던 말인데 또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인데 이걸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만큼 지역의 오랜 수건이었지만 지켜지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한 사업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 조기 대선도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정책적인 부분보다는 뭐 정권을 유지하느냐 또는 이제 바꾸느냐 이런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편으로는 어떤 지역의 정치력이 또 발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그런 좀 아까 이제 빌공적 공약 말씀하셨지만 그게 아닌 정말 이런 정책들과 수건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좀 그런 선거가 되고 그런 차기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사무실장님. 네, 이게 사실 수도권 집중 사회에서 지역에는 항상 사람이나 뭐 돈이나 기회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그러니까 진짜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 공약들이 개발 공약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침 서산공항 얘기가 나와서 좀 비판적인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지역에 더 많은 자원이나 기회 투자가 주어져야 한다는 거에는 저도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역 소멸 극복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개발 사업들 그리고 뭐 산업단지 조성하고 이렇게 뭐 도로를 깔고 하지만 그 산업단지에 이 도로를 타고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수많은 폐기물들이 또 지역으로 옵니다. 산업단지와 함께. 그리고 또 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금 충남에 새로운 초고압 송전선로가 또 지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사람이나 돈은 자꾸 수도권 서울로 가고 쓰레기나 뭐 폐기물들 그리고 기피시설들은 충남으로 오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뭐 개발 공약이나 여러 가지 선심성 공약들 지금 굉장히 시급하게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 급하게 이렇게 남발하기 이전에 이런 일이 없게 이렇게 수도권에 의해서 이제 수도권에 의해서 지역이 희생당하는 일이 좀 없을 수 있도록 사실 그런 배려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쓰레기는 발생시킨 곳에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지역에 이렇게 뭐 환경오염이나 무분별한 개발 이루어지지 않도록 규제하고 중앙에 있는 그 많은 권한이나 자원들을 좀 지역에 나누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한다면은 지난 정부에서처럼 제가 아까 낙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실행 의지라든지 현실성이라든지 타당성에 대해서 또 나중에 이제 실현까지도 낙제점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 그 발전 균형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 가지 개발보다는 이런 부분이 더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달빛철도, 부산, 가덕도, 신공항, TK공항까지 정말 정치적으로 좀 더 힘 있는 지역은 법 다 통과시켜 줍니다. 우리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이 없어서 그런지 통과가 안 되죠. 발목 잡고 여야를 가리지 말고 지역의 현안, 특히 민생을 챙길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이라든가 굉장히 긴급한 법안은 정치권에서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정치권에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예, 연구위원님. 예, 저는 사실 정치는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미래를 꿈꾼다고 해서 뭐 허황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그 미래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역량들이 뭔지, 우리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서 그것들을 잘 조율해 주는 게 저는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헛된 꿈만 남겨주지 않고 진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현실을 좀 저희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은 철도라는 거 자체가 지금까지는 뭐 헛된 꿈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확고한 이제 미래 비전을 가진 그 미래를 향한 그 지킴이로서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3차례에 걸쳐 6.3 대선 국면에서 대전과 세종 또 충남의 현안을 짚어봤습니다.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데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의 중요성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면서 정책을 내는지를 꼭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앞으로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과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을 제작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